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4학년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홍영준 교수님과 생성 모델 인공지능 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약간 확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네, 주제를 발표를 Calculus of Noise라고 하고 네,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확률적인 적분에 관한 내용인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 하고 이제 백그라운드 하고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 이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을 정의를 하는 거를 오늘 세미나의 목표로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어, 좀 영어로 이제 글을 써놓긴 했는데 이제 한글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구 증가 모델이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인구가 집단의 인구가 증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식을 이제 ODE로 네, 적어놓은 식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AT라는 이제 텀은 이제 relative growth rate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떻게 증가를 하느냐에 대한 텀인데 네, 요 문제가 이제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자면 되게 간단합니다. 수능 수학 때도 아마 해보신 분들 있을 텐데 네, AT를 적분을 하는데 이제 로그 적분처럼 해서 하면은 이제 간단한 네,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수 함수가 껴들어간 식이 하나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간단하게 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제 아까 말했던 그 A라는 텀에 만약에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률적인 뭐 프로버빌리티 이런 같은 얘기입니다. 뭐 랜덤한 그런 노이즈가 만약에 여기 껴 있어서 이게 A라는 텀이 이제 그냥 정해진 디터미니스틱한 함수가 아니라 어떤 약간 좀 확률적으로 변하는 함수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래 익스프레션으로 한번 적어보면 그 어떤 AT는 이제 RT와 JT 곱하기 랜덤 에러처럼 이제 표현을 한다고 이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T는 이제 어떤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값이고 여기 JT는 랜덤 에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꼴을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 첫 번째 줄이 네, 대입을 그냥 한 거고 두 번째 줄은 네, 그냥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테그랄 폼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제 어, 처음에 NT라는 어떤 인구라는 그 값은 이제 마지막에 이 어떤 인테그랄 하나로 또 더해지는데 이 텀이 이제 노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할 때는 당연히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를 적분을 했었는데 과연 이 노이즈가 껴있는 이런 식으로 네, 된 인테그랄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가 먼저 어떻게 저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노이즈 DS를 이제 어떤 인테그레이션 폼으로 바꿔서 이제 DBS라는 꼴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어떤 노이즈 곱하기 DS. DS라고 하면 이제 살짝 움직이는 어떤 미소 값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이즈 곱하기 어떤 미소 값의 그런 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요 두 BS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BS 요 값은 이제 우리가 어 특히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정규 분포랑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네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좀 노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노이즈가 노말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인테그랄을 정의를 해보자. 라는 것에서 출발한 게 이제 이토 인테그랄,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에러 또는 이제 뭐 확률적인 그런 분포니까 그거랑 최대한 관련이 된 인테그랄을 하나 정의를 해보자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먼저 네, 요거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모든 결과를 36개의 점으로 이제 표현을 한 식인데요. 그러면 여기 이것을 이제 요거 그 엡실론, 큰 엡실론, 그러니까 all outcomes, 모든 결과를 이렇게 요 기호로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어떤 A라는 서브셋이 있고 B라는 서브셋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B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주사위에서 4가 나오는 사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PB라는 값을 그에 따라서 6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네,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네, 수학적인 수학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석학 그리고 실해석학에서 보통 소개가 되는데 네, 요거는 어떤 썸셋이 있고 네, 우리가 여기서는 모든 아웃컴에 대한 걸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파워셋이 있으면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거는 어떤 파워셋의 서브셋입니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결과라는 집합은 이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리먼트, 어떤 집합이 하나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면 그것의 컴플리먼트도 들어가고, 그리고 언더 카운터블 유니언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여기 식으로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easurable function이라는 것도 좀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특히 랜덤 베리어블 할 때 다시 나오게 되는데 measurable function이라는 거는 특히 여기서 여기 오타입니다. G가 아니라 B고요. 어떤 X, Y라는 셋이 있고 그리고 A, B라는 시그마 알지브라가 X에 하나 달려 있고 B에 하나 달려 있는 이런 스페이스, 그러니까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되겠는데 이 두 사이의 매핑이 메저러블 펑션이 되려면은 어떤 B 쪽에서 그러니까 Y 쪽에서 시그마 필드를 집합을 하나 골라서 역을 취했을 때 그게 X 쪽에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야 이제 그것을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알지브라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디펜던시가 있는 정의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표기로 이렇게 F는 X에서 Y가 아니라 XA to YB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Y 쪽이 만약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 경우에는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오픈셋이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셋 스페이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를 B라고 이제 적었을 때 이제 그냥 단순히 A 메저러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메저러블 펑션은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에 상당히 디펜던시가 있고 그리고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A 메저러블로 적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A라는 집합이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인디케이터 펑션이 이제 메저러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A 안에 들어가면은 1로 나오고 A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0으로 나오는 그런 간단한 펑션인데 네, 이것은 메저러블 정의에 넣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테이션을 조금 확장을 시켜서 이제 어떤 펑션이 메저러블이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x가 이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노테이션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까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그마 알지브라인데 어떤 함수들로 제너레이트 된 시그마 알지브라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들로 제너레이트 된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거는 그 역상들이 그러니까 인버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장 작은 시그마 알지브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 여러 개에 대해서도 똑같이 각 함수의 인버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작은 시그마 알지브라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맨 마지막 내용은 어떤 펑션이 measurable이라는 거는 이제 이 함수 f로 제너레이트된 시그마 알지브라가 x의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면 이제 measurable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왜 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이제 확률을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measurable이라는 조건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시그마 알지브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measure라는 거는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에서 이제 어떤 리얼, 특히 여기서는 무한까지 포함된 리얼로 가는 이제 함수를 이제 measure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다음 조건들을 만족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measure라는 거는 어떤 길이를 잰다든지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0이 아닌 0 또는 양수가 되도록 이제 조건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집합에 대해서는 그런 매저가 0이다. 그리고 시그마 어디티비티라는 조건이 있어서 네, 그 디스조인트, 페어 와이즈 디스조인트한 셋들은 이제 시그마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합 기호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저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확률 공간, 그러니까 probability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려면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까 주사위에서 했듯이 전체 결과에 대한 셋. 이게 맨 처음에 나온 오메가 셋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오메가 위에 그 시그마 알지브라인 A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measurable 스페이스가 되고, 여기서 probability measure가 있으면은 이제 probability space라고 합니다. 그리고 probability measure는 이제 전체 사건을 이제 넣었을 때 확률이 1이 나오는, 이제 그래서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함수를 이제 probability measure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omplete라는 거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거의 그 메저에 0이 되는 셋들을 다 포함을 하는 시그마 알지브라를 정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프로버빌리티 스페이스를 이제 컴플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 어떤 수학적으로 이제 확률이 잘 정의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조건이라서 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보통 스페이스를 다루게 되겠고,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아까 우리가 정의한 이 probability 스페이스, 사실 스페이스까지는 이거 매저는 없어도 되는데 그 확률 공간에서 어떤 실수로 가는 이제 함수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특히 조건이 이제 measurable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옛날에 확통 배우신 분들은 뭐 교양 확률과 통계를 배우셨거나 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당연히 그냥 어떤 실험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여기서 추가를 시킨 것이 measurable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었다. 그렇게 해야 수학적으로 잘 정의가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노테이션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B라는 값을 네, 가질 확률을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expectation, 우리가 자주 썼던 기대값, 네, 이런 거는 여기 이 확률 공간에서 적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특히 파이나이트하고 디스크리트 하면 그냥 이렇게 뭐
기대값 평균을 취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제 적분으로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 네, 그냥 백그라운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주사위 예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B라는 이제 서브셋이 있고 이것에 이제 매저를 PB를 재려면 이제 6분의 1이 되겠죠. PB 같은 경우는 6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I 플러스 J가 7이 되도록 그러니까 두 번째 주사위와 첫 번째 주사위가 7이 되도록 주사위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x를 i 플러스 j로 정의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7인 경우는 요 대각선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수학적으로 잘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브라우니안 모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뭔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도록 만든 모션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정의 뭐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이 아까 말했던 확률 변수들을 시간에 따라서 쌓아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XT 같은 경우가 확률 변수가 네, XT가 확률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인덱스가 달린 겁니다. 인덱스는 보통 시간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또는 그냥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타임,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1초, 2초, 3초 셀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이 파라미터 셋을 이제 인덱스 셋을 이제 뭐 0을 포함한 자연수 정도로 잡으면 되겠고 만약에 그냥 연속적으로 시간이 변한다고 하려면 인덱스 셋을 이제 0을 포함한 양수 집합으로 네, 생각을 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거는 어떤 확률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대상이 됩니다. 네, 요게 제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거 샘플 패스라는 거는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떤 시간을 하나 고정을 해놓는다고 치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변하는 게 프로세스라고 했으니까 시간 하나 고정을 했으면 XT라는 이제 값은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하나 딱 잡았으면 그때 XT는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다. 즉 어떤 실험 결과에 따라서 실수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냥 함수이다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실험의 결과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이것을 t에 따라서 바뀌도록 하면은 그냥 리얼 밸리드 펑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t에 따라서 어떤 xt, w라는 실수가 나오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샘플 패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샘플 패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그 어떤 실험을 하나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에 대한 확률 변수의 값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t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 패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난해했던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필트레이션이라는 정의입니다. 필트레이션은 그 어떤 확률 공간이 있을 때 서브 시그마 필드들의 집합을 이제 필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게 S가 T보다 작거나 같으면 FS가 FT에 포함이 되는.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수학적인 의미로 딱 정확하게 이해를 아직 못한 것 같은데 보통 이 필트레이션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축적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정확히 이해한 게 아닌, 이해를 못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계속 포함하고 포함하는 그런 시그마 필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좋은데, 제가 PPT를 따로 준비를 안 해서,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확률 공간이 필터드가 돼 있다고 하면 이 필트레이션이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이 필트레이션에 어답티드 돼 있다는 소리는 어떤 t를 하나 정했을 때 xt가 그 ft의 measurable 펑션인 겁니다. 그래서 ft 같은 경우는 지금 서브 시그마 필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시간이 하나 정해졌을 때 어떤 확률 변수 xt가 있습니다. 근데 그 xt가 그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 메저러블이니까 그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 확률이 잘 정의가 돼 있다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당연히 이 내추럴 필트레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필트레이션. 이게 뭐냐면 이 x의 그 인버스로 제너레이트된 시그마 필드. 말이 어려운데 그 이 내추럴 필트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있을 때 시간 하나 고정하면 그게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그것 그것들이 확률을 잘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필트레이션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내추럴 필트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좀 공부하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냥 확률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브라우니안 모션이 나왔는데 이제 연속 시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부르는 조건이 이제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 0일 때는 그 브라우니안 모션이 가질 수 있는 값이 그냥 0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자 운동을 생각을 하면 이제 시간이 0일 때는 처음에 거의 하나로 뭉쳐 있다가 점점점 퍼지는 모션을 보통 브라우니안 모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모여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크리먼트 그러니까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도들이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점이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펜던트라는 조건 때문에 조금 무작위적으로 퍼져나가는 게 이제 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고 그리고 이 인크리먼트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유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정도들이 이제 그 정규 분포와 관련이 있는 그런 모션이 브라우니안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 어떤 정규 분포가 우리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분포인데 그리고 중요한 분포인데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커지는 뭔가 그런 이미지로 브라우니안 모션을 지금 생각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 인터그랄을 정의를 할 때 이 브라우니안 모션이 좀 기반이 돼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나요? 네. 아, 네. 여기 그 정규 분포가 스탠다드가 아니면은 이게 0이 아니고 뭐 좀 더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 시간이 0일 때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넣고 만약에 이게 스탠다드 아니면은 이 점이 점점점 왼쪽으로 간다든지 뭐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분산도 바뀔 수 있으니까 분산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에 대한 정도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필트레이션인데, 여기서 뭐 되게 엄밀한 정의들을 제가 열심히 써놓긴 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게 어쨌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고,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확률 변수들이니까, 그 확률을 잘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게 이제 필트레이션이고, 네, 그래서 그 되게 자연스럽게 부여할 수 있는 필트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식들이 좀 많아서 어렵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n이라는 집합이 이제 룰셋, 그러니까 확률이 0이 되는 셋들의 서브셋, 그런 셋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지금 내용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확률이 0인 경우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것들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필트레이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의한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필트레이션이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혹시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주얼 컨디션 요것도 필트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컴플리트하고 라이트 컨티뉴어스한 필트레이션을 보통 유주얼 컨디션을 만족한다. 보통 컨디션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뭐 그냥 필트레이션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네, 우리가 어,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이런 필트레이션을 잘 정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조건들이 기본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배경 지식이고요. 좀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이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을 정의를 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좀 많이 없고요. 그 어떤 뭐 스페이스라든지 엘투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로 구성을 해서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대충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이토 인테그랄을 어디 위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함수나 적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상한 함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무난하면서도 괜찮은 뭔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적분할 만하다라는 이제 도메인을 이제 내추럴 도메인 오브 이토 인테그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가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 H2라는 이제 셋으로 이제 내추럴 도메인을 정의를 하는데 이제 대상은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확률 변수들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 메저러블 하고 어댑티드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인테그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그 우리가 엘트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보통 함수들의 놈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 지금 우리가 확률 변수들의 모임으로 이제 확률 변수들의 모임이 대상이니까 이 기대값을 써서 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놈이 이제 무한대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놈이 적당히 작도록 네, 하는 조건을 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스페이스를 네, 이토 인테그랄의 내추럴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앞으로는 H2 0에서 t까지 그리고 보통 0에서 t는 생략할 수 있는데 H2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적분을 정의를 할 네, 도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 중에서 그 서브 스페이스를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르냐면 그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혹시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 시간을 이제 파티션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 라지 t까지 시간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시간들을 적절히 잘 쪼갭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션을 만들고 그 해당 구간 안에는 그냥 하나의 확률 변수인 A로 정의를 한
그런 서브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무작위적으로 막 확률 변수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0에서 1초까지는 확률 변수 A1, 0에서 2초, 1에서 2초까지는 확률 변수 A2 뭐 이런 식으로 된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들의 모임을 이제 H2 제로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고 요게 요걸로 시작을 보통 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이 좀 간단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위에서 이제 뭔가 인테그랄 비슷한 거를 정의를 하는데 요거를 네,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시간 i 타임에서의 그런 확률 변수 i가 되겠고 여기 뒤에는 브라우니안 모션의 곱으로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의 차의 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곱하기 프로세스니까 이제 요것도 프로세스가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을 뭔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뭔가 DS라는 뭔가 약간 노이즈가 살짝 변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뒤에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이게 프로세스 아닙니다. 아직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 랜덤 베리어블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t 인덱스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브라우니안 모션에 값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확률 변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확률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정의를 했는데 그 값이 확률 변수까지만 되고 프로세스는 아직 안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렘마로 하나 나올 게 이제 그 이토의 아이소메트리라고 하는데 아이소메트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갈 때 어떤 놈이 보존이 되는 그런 이제 매핑을 아이소메트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요 H2 제로라는 공간에서는 이제 이게 아이소메트리로 잘 작동을 한다라는 이제 렘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해보자면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서 놈을 제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F를 그 H2 제로 위에서는 이렇게 A와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말로 표현을 해서 지금 어렵지만 어쨌든 처음 정의가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곱을 하면은 확률 변수인 A만 제곱이 되고 네, 요거를 우변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게 놈이 그 기대값으로 아까 정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놈이 이렇게 되는데 요 F에 대입을 하면은 요런 식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네, A가 지금 T에 무관한 값이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을 적분을 하면 그냥 단순히 I 플러스 1과 TI의 차가 돼서 이제 이런 마지막 식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좌변인데 좌변은 이제 IF 그러니까 F를 이토 아이소메트리를 타고 보낸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그게 정인데 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A랑 그리고 브라우니안 모션이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냥 각 기대값으로 네, 밖으로 이제 기대값을 분배를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브라우니안 모션 같은 경우는 그 정규 분포 지금 차이니까 정규 분포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니까 그냥 T
i 플러스 1과 ti의 차이로 나오게 돼서 이제 이 정리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아이소메트리가 잘 이제 동작한다, 아이소메트리가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H2 제로가 H 안에서 댄스하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이런 아까 봤던 간단한 좀 함수들의 그런 시퀀스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뭔가 시간을 그냥 잘게 쪼개면 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따로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댄스하다는 내용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f가 그냥 h2 제로가 아니라 h2 상에서 어떤 적분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함수들의 시퀀스에 그 아이소메트리를 적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그 극한을 보낸 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먼저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H2 제로에서 시퀀스를 골라서 어떤 F를 그냥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퀀스를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시 시퀀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토 아이소메트리를 활용하면은 FN뿐만 아니라 IFN까지 코시 시퀀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다 보니까 어떤 코시 시퀀스는 무조건 수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존재성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라는 점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다른 시퀀스가 있을 때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각부등식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부등식을 통해서 fn 이라는 시퀀스와 f'n이라는 시퀀스가 그것의 차이가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 이토 아이소메트리를 활용을 하면 이제 마지막에 두 인테그랄 의미가 같아진다. 값이 같아진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소 이토의 아이소메트리를 이제 H2에서 증명을 해보면 네, 우리가 아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이 H2 제로가 H2 상에서 댄스하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그 어떤 함수들의 시퀀스를 정의를 하고요. 삼각 부등식을 통해서 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전개를 할 수 있고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이제 F, FN의 놈이 F의 놈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이제 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IF도 이제 IFN들도 IF로 수렴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토 아이소메트리를 활용을 하면 결국 모두 다 같아지기 때문에 지금 H2 상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해서 아이소메트리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토 아이소메트리를 네, 이토 아이소메트리를 타고 가면은 그냥 어떤 랜덤 베리어블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들 사이의 관계를 잘 가지고 이제 뭔가 하고 싶으면은 어떤 적분을 했을 때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나오도록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이제 요 어, MT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시간이 어, t 전까지는 1이 나오고
그리고 t 이후에는 0이 나오도록 하는 프로세스, 간단한 프로세스를 하나 정의를 해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이토 인터그랄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나오도록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르팅게일이라는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정의는 이제 식으로 보면 좀 어려운데 말로 설명하면은 이제 좀 직관적인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 전까지의 그런 정보를 이용하면 다음 프로세스가 나올 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껏 진행이 된 대로 다음에도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를 마르팅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동전 던지기는 뭔가 동전을 계속 던지면은 똑같이 2분의 1 계속 나오는데 그런 공평한 게임을 이제 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마르팅게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마르팅게일 또는 이제 슈퍼 마르팅게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서브 마르팅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공평한 게임이 아니라 뭔가 다음 값이 더 커질 수 있는 게임이 되고 그래서 여기 같은 이퀄 등호를 부등호로 이제 바꿔주면 특히 오른쪽으로 가도록 부등호로 바꿔주면 서브 마르팅게일이 되고 왼쪽으로 가도록 바꿔주면 슈퍼 마르팅게일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마르팅게일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맥시멀 시퀀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마르팅게일 중에서 이제 이렇게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한 이제 맥시멀 시퀀스 오브 마르팅게일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다음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이 정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정리가 제가 마지막에 인토 인테그랄을 정의를 할 때 사용이 돼서 이제 둡스 맥시멀 이니퀄리티라고 하는데 네, 다음과 같은 식이 항상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따로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증명 과정에 설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토 인테그랄을 방금 얘기했던 마르틴 게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최종 목적이 되고 어떤 확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넣었을 때 그 인테그랄 값이 다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마르틴 게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적분을 정의를 하는 과정을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1번과 2번으로 나눠져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겠는데 첫 번째부터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먼저 하자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증명을 했던 뭐 댄스 이런 부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 제로가 H2 안에서 댄스 하니까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 간에 그것을 근사를 할 수 있는 함수 fn이 네, 그런 시퀀스들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를 정의를 합니다.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는데 어, 아까 얘기했던 MT와 그 시퀀스들 FN을 곱한 값을 인테그랄한 그런 프로세스를 새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게 MT라는 함수가 T 이전까지는 1이 나오고 T 이후에는 0이 나오다 보니까 수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어, 여기서 네, 이렇게 수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 F 어답티드 마르팅게일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맥시멀 이니퀄리티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그 엡실론을 이제 썼는데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람다를 엡실론 제곱으로 넣으면은 네,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벌 fn이 그 f로 이제 수렴하다 보니까 여기서 증가하는 서브 수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그리고 이 엡실론을 이제 지수함수 형식으로 바꿔서 다시 대입을 하고 그리고 이 보렐 칸티첼리 렘마라고 이제 확률론에서 중요한 렘마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그냥 그 증명 없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사용을 하면 어,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요? 네, 결국 이제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NK를 적절히 잡을 수 있고 이 마르틴게일이 우리가 원하는 마르틴게일로 잘 수렴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네,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틴게일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이 마르틴게일이 어, FN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F를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수열을 잡든지 값이 똑같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2 아이소메트리를 타고 네, 값이 똑같이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방금 전 부분이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을 저기 그 극한에 다시 대입을 하면 이걸 얻을 수 있고 이 내용은 결국 그 F XT와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이 인테그랄이 확률적으로 거의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서 네,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이토 인테그랄을 마르틴게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한 마르틴게일 우리가 방금 정의한 이 마르틴게일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인테그랄 정의를 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인토 인테그랄을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수치적으로 풀 때요? 수치적으로 음, 디스크리트하게 쪼개서 보통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게 되지 않나요? 네. 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까지면 준비를 해서 그 이후 부분, 네. 같은 거로 우리 같은 거 생각하면 그 경쟁률이 좀 있잖아요. 네. 그 말고 하는데 예전에 그 대회에서는 그걸 우리 혹시나 혹시 그 루이스 천만 하고 이런 그거 보면 계속 따로 처리하는 사실 그 뒤쪽 뭐 어디 SD 이런 거는 이토 인테그랄 지금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토 그 공식이 있어서 공식대로 보통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은 그냥 진짜 인테그랄 정의 정도고 그 뒤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아마 실제 풀 때는 그 부분들로 네, 해서 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발표를 말씀을 따로 안 드려서 네, 네, 네. 네? 어디 있더라? 아, 네, 네, 네. 요런 내용 할 때. 네, 요것도 서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제 증명은 따로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간단한 공간이어서 아마 해보면 서브 스페이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발표해 주신 분께 박수 좀